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배울 주제는요. 고구려의 전성기랍니다. 자, 동북아시아의 가장 강성했던 국가 중에 하나죠.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국가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저 고구려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시기를 이 시간에 배워본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군주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가장 먼저 배울 왕은요.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장수왕에 대해서 배울 거랍니다. 자, 여러분 교환과 필기도구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자,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주제는요. 고구려의 발전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설명해 드리면서 지금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고구려의 발전 과정이죠. 사실은 역사는 흐름입니다. 흐름이기 때문에 딱 전성기 시기만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이해를 하는데 또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선생님만의 노하우를 담아서요. 고구려 발전 과정 먼저 설명해 드리고 전성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발전 과정은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고구려가 성장한 것부터 망한 그 시기까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누어 본다면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태조왕 때죠. 2세기 태조왕 때 고구려의 기틀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왕체계를 갖추고요. 행정구역 체계를 갖추고요.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4세기에 와서는요. 고구려의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된 시기죠. 소수림 왕이 있어요. 모두 다 기억이 나시죠? 우리 학생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4세기 소수림왕까지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이번 강의 시간에는 고구려의 가장 강성했던 전성기를 살펴본답니다. 자, 가장 먼저 5세기 때 전성기, 만주벌판 달려라 누구죠? 광개토대왕이죠. 자, 그래서 5세기 때 광개토대왕 전성기입니다. 어때요? 그래프 구도가 점점 그 극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의 기반을 이어받아서 그의 아들 장수왕 때는요. 고구려 국력이 최고로 강했던 시기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정점을 찍었던 시기가 누구죠? 장수왕 때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죠? 자,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걸 묶어볼 겁니다. 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묶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 고구려 무슨 시기입니까? 그렇죠. 전성기 시대입니다. 오늘은 요 지점을 배울 거예요. 안타깝게도 5세기 장수왕 이후에 6세기에 넘어가서는요. 신라에게 삼국 패권의 주도권을 뺏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가 신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중요한 주제는요.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입니다. 자, 광개토대왕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왕일까요? 넓게 땅을 펼쳤다라는 뜻이 바로 광개토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 중요한 포인트 잡으실 수가 있겠죠. 최고의 정복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고의 정복군주, 영토를 굉장히 넓혔던 왕이 광개토대왕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삼국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여기가 이제 백제와 신라 5세기 때 상황이랍니다. 자, 광개토대왕 때 영토를 어떻게 넓혔냐면요. 여러분들 그 요동지방 많이 표현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류동이 어디야 하는 학생들 분명히 계실 거랍니다. 류동지방은요. 랴오어강, 이 강의 동쪽 지역을 요동지방이라고 합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어떻게 넓혔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쪽 지방이 바로 동부여 지방이거든요. 동부여를 점령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 부여까지도 점령하면서 영토가 넓혀가나요? 영토 넓혀가는 거 이해되시죠? 자,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볼까요? 이번에는 거란을 점령해서 대몽골 지역까지도 영토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요동 지역이죠. 랴오어강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했답니다. 자, 요동 지방을 정벌하기 위해서 후연을 치죠. 그리고 고구려 때 요동 지역을 차지한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백제에게도 압박을 가했는데요. 자, 백제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한강의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요. 자, 신라하고는 어떤 관계를 맞이했을까요? 자, 신라하고는 구도가 조금 다르죠. 자, 지금 선생님이 녹색으로 표시한 지역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점령했던 지역이라면요. 신라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신라는 사실 이때 당시에 일본, 외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줍니다.
어때요? 구도가 조금 다르죠? 백제와는 적대 관계였지만 신라하고는 굉장히 교류가 있었구나까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볼게요. 광개토대왕은 최고의 정복군주다. 이해가 되시죠?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정복했는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요동지방입니다. 그리고 자, 이 거란을 치면서 점령한 요 지역을 우리가 만주 지역이라고 하죠. 자, 만주. 백제를 쳐서 한강 지역까지 왔지만 한강을 완전 차지하지 못하고요. 그 위의 지역을 차지했다. 이게 바로 광개토대왕의 정복의 그 지역들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거 중요하죠. 시험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서요. 선생님 별표 하나 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광개토대왕이 이와 같은 정복의 업적을 남겼다고요. 이걸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가 무엇인가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광개토대왕릉비가 있죠. 요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요.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위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면 그의 아들 장수왕 때는요. 아래죠.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한강의 하류 지역까지도 점령하려는 업적을 남겼는데요. 자, 일단 장수왕과 관련돼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자, 궁금하신가요? 함께 정리해 볼게요. 장수왕 이름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장수왕입니다. 무려 98세까지 살았고요. 재위 기간은 거의 413년부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491년까지가 장수왕의 재위 기간이에요. 약 78년간 재위했죠. 그래서 장수왕의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자기가 왕이 되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네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보다 죽어서요. 손자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답니다. 재밌죠? 좋아요. 자, 장수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볼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선생님이 그 그래프 전체적인 발전 과정에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답니다. 고구려에서 가장 강성했던 시기는 물론 광개토대왕 때 영토를 확장해 갔지만 그것을 이어받아서 국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가 바로 장수왕 때였죠. 그래서 장수왕 때는 이런 별명이 붙어요. 국력이 가장 강했던 최전성기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단 중요한 것은 광개토대왕 때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시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장수왕 때는 이제 남쪽, 백제와 신라를 쳐서요. 통일하는 것이 바로 장수왕의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장수왕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별표 하나 칠게요. 장수왕 때는 수도를 옮겼죠. 국내성에서 있었던 수도를 평양성으로 천도하면서 백제와 신라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정책을 했던 것이 바로 장수왕의 업적이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걸 선생님 그래프를 통해서 한 번 더 그려드릴게요. 자, 원래는 얘들아, 이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었어요. 국내성. 자, 그런데 이 국내성에 있었던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쫙 내려오지요. 내려와서 지금 북한의 수도랑 똑같습니다. 대등강 유역의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요. 이것이 어때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자, 그럼 이런 정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지요? 그렇지.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정책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죠? 자, 그런데 지금 고구려가 내려왔어요. 누가 굉장히 압박을 받냐면 백제가 상당히 압박을 받았답니다. 자, 백제는요.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오자 자신들이 있었던 위례성, 지금의 한강 유역입니다. 서울 지역이죠. 위례성에서 수도를 다시 옮깁니다. 백제는 고구려를 피해서 수도를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웅진성으로 수도를 옮기죠. 결국은 고구려 전성기인 5세기 때는 백제에게는 수도를 빼앗기고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위기였네요. 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평양성을 천도했다는 것은 장수왕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고요. 이걸 우리가 남진정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에는 이렇게 출제가 된답니다. 기출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평양천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남진정책, 뭐 어렵지 않게 써주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수도가 국내성, 굉장히 북쪽이죠.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보다는 수도가 가운데로 내려왔을 때 훨씬 더 국가의 입장에서는 통치하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도 이렇게
수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좋았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요하거든요. 가끔 문제에 요보기가 참 잘 나와요. 자, 국내성에서는 이미 귀족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귀족 세력들이 너무나 강했죠. 왕의 권한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성에 밀집해 있는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거랍니다. 그럼 가볼게요. 귀족의 세력을 뭐 시킵니까? 약화시켜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평양천도의 목적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만 더 우리 욕심을 내볼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자, 일단 남진 정책을 볼 수 있는 이 유물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중원고구려비가 대표적이죠. 중원고구려비, 아산만에서 소백산, 영일만 일대까지도 까지 장수왕이 진출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석이랍니다. 요거 영토확장의 증거구나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요. 고구려 전성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고구려 전성기 두 명의 왕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는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을 그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는 뭐가 있었나요? 잘했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장수왕 때죠. 특히 장수왕은 북쪽이 아니에요.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가려는 정책을 했고요.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비석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죠? 중원 고구려비가 있다는 거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요.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정말 엑기스가 되는 부분들을 선생님과 함께 풀면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준비가 되셨나요? 자,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답을 선생님과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다 풀어보셨죠? 자,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고구려는 5세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영토를 크게 확장했죠.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거 절대 틀리지 않으셨죠? 2번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때 만주 대부분의 땅을 점령했죠. 그걸 보여주는 비석.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볼게요. 장수왕 때 세운 것입니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정답이 뭔가요? 중원 고구려비가 되겠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모두 다 답을 써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구려 전성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약속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한번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